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태어나 남북한 당국자들이 한 건물에서 근무하며 교류하고 소통하던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질 거라고 경고한 지 딱 사흘 만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오늘 폭파 이후 비참하게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수연 기자입니다. 국방부 감시장비가 포착한 37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고 6초쯤 뒤 화산이 폭발한 듯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4층짜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은 순식간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내립니다. 몇 초 뒤엔 바로 옆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외벽 유리창이 뻥 뚫려버립니다. 폭발의 충격에 감시 카메라도 흔들립니다. 30여 초 만에 연락사무소는 완전히 폭파되고 일대는 연기로 가득 찹니다. 오늘 오후 개성공단 지역에서 폭파음과 함께 연기가 목격됐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오후 2시 49분 폭파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도 오후 4시 50분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기상청도 폭파 당시 교동과 연천, 파주 등 3곳에서 폭발이나 지진으로 추정되는 음파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3곳의 음파 시작 지점을 추정하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 지점으로 확인됩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24시간 365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면서 1년 9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격리 병동에서 중증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사가 감염되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감염원이 확실하지 않은 깜깜이 환자였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사흘 만에 숨지는 사례도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격리병동에서 중증 환자를 돌보던 30대 간호사가 기침과 가래 증상으로 급히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접촉했던 의료진 43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무증상 기간 동안의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무서운 점, 또 매우 교활하다고 저희가 좀 강한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가장 높은 비율로 전파력을 나타낸다는 점. 양성 판정을 받기 직전까지 무증상으로 지내다 판정을 받은 지 불과 사흘 만에 숨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감염자들 중 첫 번째 사망자였던 80대 A씨는 격리 기간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격리 해제를 앞두고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입원해서 확인해보니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폐렴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확인이 되지만 실제로 본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매우 미약하거나 또는 없는 경우들도 더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렇지 못한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였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명대, 깜깜이 전파에다 무증상 감염까지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6자리를 선출한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상임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차별을 거부한 반쪽 시작이었지만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원구성을 마치겠다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경 기자입니다. 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위원만으로 21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앉게 된 사선 윤호중 위원장은 사법개혁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 등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조인 출신이 아닌 윤호중 위원장의 개혁 입법 과제를 맡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백혜련,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율사 출신에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 이른바 검찰 저격수를 대거 배치했습니다. 외통위와 산자위도 전체 회의를 열고 소관부처 장관에게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회의 참석 중에 남북한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서둘러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완파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있다고 합니다.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지요? 여기 와 있는 상황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행안위와 농해수위도 간담회 형식으로 추경안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항의하며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선 3차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여세를 몰아 이번 주 안에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오는 금요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맞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분간은 민주당만의 반쪽짜리 일하는 국회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그젯밤 도로를 달리던 한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격전을 벌이던 경찰이 이 차량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빗길에 과속까지 하는 차량을 강제로 세우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4일 새벽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 한 SUV 차량이 비에 젖은 도로를 질주합니다. 전조등도, 후미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날 뻔합니다. 비틀비틀 갈짓자 주행에 신호등 앞에서는 급정거를 하더니 좌회전 차로에서는 그대로 직진해 역주행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를 지켜본 뒷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이 보인다. 근데 차선 이탈을 너무 심하게 하고 그다음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는 게 지금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신고 접수를.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홀로 음주 의심 차량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때 이제 눈치를 챘는지 뱅글뱅글 돌았고요. 10여 분쯤 뒤 도착한 세 대의 순찰 차량. 한 씨는 안심하고 멀리서 순찰차들을 따라가며 검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목격한 건 SUV 차량이 아닌 갈 길을 잃은 순찰차들이었습니다. 한 씨가 처음 문제의 차량을 발견한 곳에서부터 32km나 따라왔지만 경찰이 의심 차량을 놓쳐버린 겁니다. 경찰분들이 신호 위반할 때 따라가기 위해서 교차로에서만 사이렌을 울리고 정차 방송도 안 하고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5분가량 이어진 경찰의 추격은 결국 이곳 사거리에서 끝났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을 놓친 것에 대해 2차 사고가 우려돼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주 차량이 빗길의 신호 위반, 과속 등 난폭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차량을 세울 수 없었다는 설명. 빗길이고 우리 순찰차 90몇 킬로 나가고 하는 그 차는 한 120씩 달린 것 같아요. 단속에 불응하고 난폭하게 도주하는 만취 운전자를 현장에서 붙잡지 못하면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이 도주하더라도 현행법상 도주 자체를 처벌할 규정도 없고 난폭 운전의 처벌 수위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취 운전자들은 경찰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망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차적을 조회해 도주 운전자 41살 이모 씨의 인적 사항은 확인했지만 이틀 뒤에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한 주전자를 마시고 운전했다는 진술을 확보는 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수제 맥주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으로 일본산 맥주가 밀려났고 맥주 관련 규제와 세금까지 완화가 되면서 국산 맥주, 특히 수제 맥주가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장고 맥주 진열대에 비어있는 칸 하나. 한 수제 맥주가 진열돼 있던 자리입니다. 편의점 업체와 밀가루 회사가 손잡고 만든 이 수제 맥주는 출시 사흘 만에
준비된 물량 10만 개가 완판됐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파는 수제 맥주 10종 가운데 절반이 공급이 달려 판매를 중단한 상태. 다른 편의점에서도 수제 맥주들이 냉장고 황금 자리인 눈높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손님들이 요즘에 수제 맥주를 많이 찾는 경향이 있어서 중앙 쪽으로 잘 보이게끔 손님. 실제로 한 편의점의 올해 수제 맥주 판매량은 지난해의 4.5배. 편의점에서 밀려난 일본 맥주의 빈 자리를 수제 맥주가 채우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이 좀 퍼지면서 이제 한국 수제 맥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맛도 좀 특이한 것들도 있고 좀 깔끔하고 해서 괜찮더라고요. 개성 있는 디자인과 다양한 풍미가 매력이지만 올 들어서는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달라진 주세법으로 맥주 원가가 아닌 용량의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캔당 5,000원씩이던 수제 맥주 값이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4캔에 10,000원 행사에 포함이 되기 시작. 수제 맥주가 2-3종류밖에 없었거든요. 10종류 이상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바람을 타고 외국으로 나간 수제 맥주 업체들도 국내로 돌아오는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이 제일 불리한 구조였는데 이제는 동등하게 내년 3월, 4월 예정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도 유턴을 할 계획입니다. 국내 맥주 시장에서 수제 맥주 점유율은 1.5%인 600억 원대. 하지만 주세법 개정에 힘입어 다양한 수제 맥주가 쏟아져 나오면서 5년 뒤엔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